자, 보겠습니다. 유인물 7번 할 건데, 이게 이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건데, 여기 들어가서 죄송하긴 해요. 우리 사회보장제도 영국에서는 구빈법이 있었을 거예요. 특히 이제 엘리자베스 구빈법. 그래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솔직히 지금처럼 이렇게 없는 사람을, 돈이 없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, 없는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뭔가를 했죠.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어요?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강제로 일을 시켰고, 일할 수 없어. 그러면 이제 국어를 할 수 있게끔 국어 면허제를 주기도 했습니다. 하여튼 이게 좀 약간 강압적이다라고 보시면 이게 엘리자베스 구빈법. 그러다가 제가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길버트법하고 스핀햄 랜드법, 이걸 좀 알아야 돼서. 길버트법은 뭐냐면요. 이게 이제 그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몇 년에 만들어졌냐면, 외우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 1601년에 만들어졌어요. 엘리자베스의 구빈법.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길버트법인데 1782년에 길버트법이 만들어져요. 길버트법은 뭐냐면요. 그러니까 아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시킨다 그랬잖아요. 근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. 그래서 깨도 안 부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, 그런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근면한 근로자, 근면한 그 근로자에게는 너는 이게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. 정해놓고 예를 들어 갱생원, 우리나라의 갱생원을 생각하시면 돼서 갱생원한테 가다 두고 여기서 일을 시키게 해서 돈이 나오면 그 돈을 개인 통장에 넣어준단 말이에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여기서만 일을 하게끔 했거든요. 그러다가 길버트법은 근면한 근로자는 너 나가도 돼. 너가 능력이 있으면 나가서 집 둬서 너 바깥에서 일하고, 그러니까 바깥에서 자고 먹고 일하러 여기 오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자 원외 구제를 얘기합니다. 원의 구제요. 그러니까 이 원이 있고 여기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작업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자고 먹다가 아침에 와서 출근해서 일하고 다시 퇴근해서 너네 집 가고 이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죠. 근면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집도 얻을 수 있고. 그렇게 해서 원의 구제를 승낙을 합니다. 이게 길버트법.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스핀햄 랜드법이라고 있어요. 스핀햄 랜드법. 스핀햄 랜드법이 이게 몇 년에 만들어졌냐면 1795년에 만들어졌어요. 그러면서 이게 돈을 줄 때도 이 사람들도 일하면 일한 만큼 돈을 주잖아요. 근데 돈을 줄 때도 물가가 올랐어. 예를 들어서 빵값이 올랐어. 그 올란 것만큼 돈을 더 주는 거야. 플러스 알파를 더 주고, 이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. 그럼 아기를 낳으면 아동수당도 주는 거예요. 아동수당도 주고. 그래서 뭔가 일할 수 있게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할 수 있게끔 뭔가 돈을 더 주는 거죠. 이걸 스핀햄 랜드법이라고 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요 길버트법이나 스핀햄 랜드법은 지금의 공공부랑 거의 비슷해요. 자꾸 뭔가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었거든요. 그러다가 다시 신구빈법이 만들어져요. 신구빈법. 신구빈법이 1834년에 만들어져요. 그래서 이때 열등처우의 원칙.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처우의 원칙. 그 다음에 균일처우의 원칙이 만들어지죠. 열등처우의 원칙은 빈민은 최하위 노동자보다는 생활이 열악해야 돼. 빈민이 국어를 되게 많이 해갖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 안 된다는 거죠. 하여튼 이게 열등처우의 원칙. 그리고 균일처우의 원칙은 중앙조직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. 그러니까 조금 더 강압적이 됐죠.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강압적이었고 이걸 풀어준 게 길버트법, 스핀햄 랜드법이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강압적으로 한 게 신구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역사적 흐름이 이렇게 된다. 답은 1번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.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문제를 좀 냈습니다. 그 다음에 8번이요. 자, 19세기 말까지의 보건의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지 못한 거. 여러분들 역사를 모르더라도 19세기 말이면 그 다음에 19세기 지나면 20세기잖아. 그럼 20세기 뭔가 좀 현대, 그러니까 보건의료 하면은 좀 생각나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. 일단 검역제도와 교통차단, 격리와 같은 제도는 감염병 전파의 차단에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. 이거는 중세기 쪽이잖아요. 그러니까 19세기 전이겠지. 그러니까 1번은 맞을 거예요. 올바르지 못한 게 아니라 19세기 말까지일 거예요. 보건사업은 단지 구호적인 성격을 띠고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뒀다? 이거는 아닐 것 같아. 19세기 현대잖아요. 현대는 예방에 중점을 뒀겠죠. 근데 예전에는 그냥 전염병이 있었고 가둬두기만 바빴어.
그렇죠? 사후조치 가둬두면 했고 예방이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. 근데 이거는 예방에 중점을 뒀다니까 이거는 약간 19세기, 20세기 정도 될 것 같아요. 답은 2번인 거고, 인류를 괴롭히는 건 가장 무서운 병은 감염병. 역시 19세기 말 겁니다. 말까지일 겁니다. 정부는 단지 억압적인 존재로서 국민들에게 필요악적인 존재로 남아 있었다. 이것도 역시 19세기 말까지. 답은